부정선거 바로잡고 자유 대한민국 다시 살리겠습니다. 첫째, 부정선거 세력과 싸워왔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곳은 제가 긴 세월 동안 부정선거 척결을 외치면서 이를 막아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던 그런 공간입니다. 많은 애국 시민들과 또 머리를 맞대고 함께 해온 공간입니다. 지금도 잠깐 들어오면서 그런 동지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 앞에는 우리 민경호 의원도 앉아있고 우리 서 대변인도 앉아 계십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 선언 출마를 선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미래를 다시 열겠습니다. 둘째, 체제 전쟁 광풍 속에서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오랜 바람처럼 윤 대통령께서는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대통령직을 걸고 용감하게 나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 의해서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고 불법 구속까지 됐다가 결국엔 탄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그 정도입니다. 이미 대한민국의 법치는 다 무너졌습니다. 부정선거의 온상인 선관위는 사법부와 한 몸통입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부정선거와 관련된 증인이나 증거 채택은 대부분 기각한 채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결코 정의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살아남느냐 아니면 공산주의로 가느냐의 마지막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셋째, 나는 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종북 좌파의 광란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굳게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던 2019년 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 입당해서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당시 바른미래당 등 대부분의 우파를 통합해서 미래통합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우파를 모두 통합하는 것이 선거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패착이었습니다. 암덩어리는 도려내야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실수를 성찰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는 것은 오직 정통 우파 세력만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외쳐왔습니다. 넷째, 왜 국민의힘을 탈당하는가? 여러분, 부정선거는 음모론이 아닙니다.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실을 아는 사람만이 나라를 지킬 수 있고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부정선거 척결을 외쳐왔습니다. 그러나 제가 속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를 외면해 왔습니다. 오히려 저를 음모론자로 몰아갔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당내 경선을 중앙선관위에 위탁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 안에서도 부정선거에 연루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참으로 가슴이 아팠고 또 답답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바뀐 게 없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합니다. 제가 탈당을 하는 이유는 이 당에서는 국민의 분노를 담아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결코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탈당합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겠습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서 국민과 함께 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갑니다. 이제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나라 살리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승리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는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무소속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이 길은 순수하고 정의로운 국민들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가? 이제 저는 윤 대통령이 시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 거대한 부정선거 세력에게 발목 잡혀서 끝내 완성하지 못한 그 부정선거 척결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 척결을 외쳤던 곳,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또 치열을 하게 토론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밤낮 없이 많은 분들이 함께했던 이곳 황교안 비전 캠프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절대로 자유민주 진영이 분열되지 않게 하고야 말겠습니다. 저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지켜내겠습니다. 모든 권력이 선관위 그리고 법원이 아닌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돌려놓겠습니다. 정치인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왜 정의의 편에 서지 않습니까? 왜 자신의 자리만 탐합니까? 왜 안락한 삶만 선택합니까? 왜 선관위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제가 꾸려나갈 선거 캠프는 비전과 기회가 있는 캠프, 행동하는 캠프가 될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거하며 종북 좌파와 반국가 세력과 싸우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서 초일류 정상국가로 세워가는 그런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여섯째, 왜 황교안인가? 이제 왜 제가 국정 최고 책임자가 되려 하는지, 왜 제가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대한민국은 체제 전쟁 중입니다. 싸워서 이겨야만 합니다. 다시 세워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나서겠습니다. 둘째, 저는 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법무부 장관 또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당대표까지 다 해본 사람입니다. 입법사법행정의 책임자 역할을 다 해본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위기를 극복해 본 사람입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 매우 필요한 위기 극복 경험을 이미 해본 사람입니다. 어묵했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을 관리하면서 흔들리던 대한민국을 지켜냈던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선거가 끝나자마자 인수위 없이 곧바로 새 정부가 시작됩니다. 시행착오라면 결코 안 됩니다. 저는 이미 해봤습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셋째, 저는 성과를 냈던 사람입니다. 법무부 장관 시절 반국가 세력인 통합진보당을 해산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통과를 막아냈던 사람입니다. 또한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내고 오늘까지 국가보안법을 지켜낸 사람입니다. 넷째, 저는 반국가 세력과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까지 최전선에서 공산주의 세력과 싸워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표적이 됐습니다. 북한 통일전선부, 대남 공작하는 통일전선부가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렸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을 패망시키고 그 책임을 황교안에게 들씌워 정치적으로 매장시켜라, 이런 지령을 내렸던 사실이 당시 국정원의 수사 결과 발표가 되었습니다. 4.15 총선 결과 여러분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민주당에 스며든 북한 추종 세력들, 좌파 카르텔과 싸워왔고 민노총, 민노조 등 민교조, 전교조, 민노총, 전교조 등 그 지도부가 간첩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세력들과도 싸워왔습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가장 큰 싸움의 상대는 바로 부정선거 세력입니다. 부정선거가 계속되면 우리나라는 공산국가로 갑니다. 보입니다. 저는 부정선거 세력을 척결할 때까지 한치도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통진당 해산에도 14년이란 긴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불의는 그 끝을 보이게 되기 마련입니다. 다섯째, 저는 늘 먼저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청년과 소외 계층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대표 시절 처음으로 9명의 청년 부대변인을 세웠습니다. 이들이 많은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또한 장관 시절에는 첫 여성검사장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법률 서비스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전국의 모든 읍면동에 무료 변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을 변호사가 지금 엄존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 혁신과 새로운 세상을 꿈꿔 왔습니다. 제가 살아온 길이 늘 그랬습니다. 여섯째, 저는 국민의 아픔을 아는 사람입니다. 황해도 피난민이셨던 우리 부모님이 고물상을 하시면서, 피난 와서 고물상을 하시면서 어렵게 저와 6남매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그 막내입니다. 도시락이 필요했던 시절, 때로는 도시락을 못 사갈 정도로 힘든 시기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2020년 4.15 총선의 패배를 뼈아프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패배와 실패를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실패도 스펙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서울지법 사건으로 인해서 구치소에 있는 청년 애국자 분들을 접견하고 왔습니다.
한 명 한 명 늘어나서 지금 90명 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분들을 체계만 하기 때문에 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에 가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충을 들었습니다. 깜짝 놀란 것은 이들 대부분은 자기의 어려움이 아니라 나라 걱정뿐이었습니다. 빨리 석방해달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없고 나라 걱정으로 일관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하루속히 석방돼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곱째, 부정선거 척결하고 자유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겠습니다. 초인류 정상국가를 만들어내고야 말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제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함께 부정선거 세력,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새로운 나라, 초인류 정상국가로 세워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저의 손을 잡아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이 넓고 편한 길은 아닐 수 있겠지만은 그 무엇보다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길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훗날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아들, 딸, 그 아들, 딸, 자녀의 그 아들, 딸, 또 그 아들, 딸들에게 사랑하는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그런 모습을 꼭 보고 싶어서 2020년 4월 내가 그 길을 선택했단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건국 정신, 박정희 대통령의 부강한 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민생, 박근혜 대통령의 혁신 정책,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선거와 반국가 세력 척결, 이를 본받아서 대한민국을 초인류 정상국가로 만들어 나가는 그 길을 나아가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가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 무소속 출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응원의 메시지를 제게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미가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